우주 신흥 강자 중국. 2020년 무인 탐사선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토양을 채취하며 달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24년 1월 달 탐사선 슬림을 보내 달 토양 채집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달 토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선진국들이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달에 갔다 왔거나 간 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인데 달 암석을 채취하거나 토양을 갖고 와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구에는 없는 그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더라. 달에는 희귀 광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귀 광물도 갖고 오면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2007년 무인 달 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선진국 일본. 달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달 탐사 로봇을 연구 중인 나카무라 교수를 만났습니다. 月で探査するやつはこれこれまだ試作品なんで全然まだありますけど、こんな感じのが中に空洞になっていて、ここにドリルというかが入ります。でこれ掘っていく。ここがムニムニミミズのように動いていって、下に掘っていくという形になる。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움직이는 지렁이의 연동 운동을 모방해 만든 달 탐사 로봇. 月とかの場合は空気圧使えないので、モーターで動かしますし、月の中を潜ってくるんですね。このように月の中を潜っていって、その月の中の地中の中を探査していくロボットにこの水ロボットを使おうという研究をしています。 지렁이 로봇은 일본 우주청과 함께 개발 중인데요.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채굴이 가능해 달 자원 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こういうその掘削技術、ミミズの旋動運動というのを使うと、こういう掘削技術に関して新たなイノベーションが起こせる。結構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たくさんの資源が待っていて、そういう資源をちゃんとこういうミミズを使って食べていこう、こんな風に食べていってですね、資源をレアアースとかそういうのを食べて、出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例えば研究に使ったりとかで世界で初めてのことがたくさんできてくる。 우리나라도 행성 자원 탐사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23년 우주자원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요. 여기가 이게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의 기술 인증 모델 여기 밑에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달에 갔으니까 우리가 기술 레벨 9까지 잡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의 다누리에 실은 감마선 분광기. 태양풍이 달 표면에 충돌할 때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분석합니다. 이 아래쪽 암석에서 감마선 스펙트럼이 지금 GRS에서랑 GNS에서 각각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암석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감마선 스펙트럼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이 스펙트럼 정보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달에서 하게 된다면 각 지역마다 어떤 부분에 많은 성분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누리가 10초마다 전송하는 감마선 데이터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달의 물 지도와 달 자원 분포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달 원소 지도는 성과를 보이며 제작되고 있죠. 특히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달 자원은 헬륨-3. 지구에 거의 없어 이름이 생소하지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금 6배의 가치를 지녔죠. 달에 매장된 헬륨-3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사능이나 폐기물 등이 나오지 않아 청정 에너지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륨-3는 핵융합의 어떤 기본 물질로 그걸 갖고 오면은 지구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달에 연구 기지를 만들어 놓고 달에 거주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헬륨-3를 채취를 해서 갖고 오는 게 보다 쉬워질 거고 아니면 헬륨-3를 이용해서 핵융합 발전을 달에서 하는 거죠. 달에 헬륨-3를 쓸 수 있다면 지구는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달 거주도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착륙선을 우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헬륨-3가 많은 데를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귀한 시료를 가져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헬륨이 달 표면에는 110만 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 지역은 한 60만 톤, 그 다음에 이제 고원 지역에도 이제 한 50만 톤을 보고 있는데, 이제 헬륨3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지도를 만든 거예요. 헬륨3가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5곳을 찾아내 지도로 만든 김경자 박사. 채굴 후보 지역과 함께 유력한 달 착륙 후보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달에서 자원을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제 물, 산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헬륨3를 어떻게 정말 추출할 수 있는지 아직 한 10년, 20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무사히 해서 우주 자원에 있어서는 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선진국보다 한 발 늦었지만 달 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 기술력으로 우주 환경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거대한 진공 챔버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주 미션의 그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궤도 미션이라고 해서 달의 궤도라든지 이제 지구의 궤도 이런 쪽에서 좀 미션이 수행되어 왔는데, 요새는 지속 가능한 우주 미션 수행을 위해서 달 환경 위에서, 달 표면 위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약간 그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단순히 우주 환경뿐만이 아니고 그 달 표면에 그런 특징들을 구현할 수 있는 챔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대기가 있는 지구와 달리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달 표면. 곱고 날카로운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어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 장비에는 치명적인데요. 극한의 달 환경을 진공 챔버에서 재현해 실험할 수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이랑 밤에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달의 표면의 온도가 한 15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19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달의 그 극한의 온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집안열 진공 챔버에 위쪽에 보시면은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는 이제 한 300도 정도까지 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액체 질소가 차게 되면은 표면의 온도가 한 영하 190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달 환경 실험. 달 탐사 장비들이 겪게 될 실패와 오류를 사전에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에 보내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달에 보낼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달 환경을 모사한, 거기다 이제 흙까지 포함되어 있는 환경을 모사한 그런 검증 시설이 있다면 우리 기술 자체를 유사한 환경에서 이제 검증을 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의 개발 단계를 조금 높일 수 있어서 향후 달에 실제로 갈 수 있는 미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 월면토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는 강원도 철원의 현무암. 저희가 처음 이 돌을 깨려고 했더니 너무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망치로 깨보고 뭐 기계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추석날 송편 만들러 방앗간을 갔어요. 방앗간 가서 이제 방앗간 그 장비들을 다 보면서 그 장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다 만든 겁니다, 거의. 달 토양과 가장 비슷한 흙을 찾아 전국을 누빈 끝에 찾아낸 돌이 현무암이었죠. 방앗간에서 볼 법한 분쇄기계에 넣고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빻고 또 빻기를 수차례. 달 건축 재료로도 쓰이는 인공 월면토가 탄생했습니다. 우주에 가서 건설을 하게 되면 시멘트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 초기에는. 시멘트를 가져가려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달에 있는 흙을 사용하자. 달에 가면 널린 게 흙인데 왜 흙을 안 만들어요? 그 흙을 가지고 고대부터 건설 재료로 사용한 건 흙이잖아요. 달의 흙으로 달 기지를 짓겠다는 발상. 하지만 진공 상태인 달에서 물 없이는 벽돌 제작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 분말 상태의 인공 월면토를 틀에 놓고 단열재를 덮은 뒤 1100도씨의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합니다. 혹시 전자레인지에서 피자나 음식 데우셨을 때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차가운 경험, 그게 이제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 실험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이제 보여서 한쪽은 고형화가 잘 됐는데 한쪽은 너무 용융이 돼서 이제 불균질한 블럭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온 속도, 이제 가열 속도를 조절을 하고 이제 유지 시간 조절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최적의 소결 조건들을 찾았고요. 도자기 굽듯 고열을 가한 지 6시간 후 벽돌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재료 없이 오직 인공 월면토로 만든 벽돌. 내구성도 콘크리트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10cm짜리 블럭 만들고 있지만 저희의 올해 목표는 한 20cm 정도의 블럭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단순히 크기를 키우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불균질하지 않고 균질한 이제 형태를 갖는 블럭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독자적인 우주 건설 기술을 위한 단계도 하나씩 준비 중입니다.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건설 재료 생산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고요.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지용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을 위한 초기 단계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은 이미 다 저희 연구원에서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주 건설을 위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주 강국들은 이미 진행 중인 달 기지 건설. 우리도 달 현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건축 재료로 만들고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달 기지를 건설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달에 완성할 우리만의 달 기지. 어쩌면 꿈만은 아닐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주 기술의 시험장이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달. 민간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자율주행 로버가 자유롭게 사무실을 누비고 있습니다. 젊은 공학도들이 뭉쳐 설립한 우주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이제 슬램이라고 해서 이 내부 환경을 저 라이다 센서로 그 로봇 청소기 하기 전에 미리 집안 구조를 파악하는 그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사무실 안에 지도가 그려지게 됐고 이제 이 지도를 활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로봇을 보내게 되면은 그 로봇이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주변에 고정된 벽들을 피해서 자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무인 탐사 로버를 개발 중인데요. 특히 달 탐사 로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굴러다니는 로봇 그냥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거 그냥 가면 안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우주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로봇들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진공 환경에서 로봇이 어떻게 주행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이 조건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우주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기를 꽂고 우리가 만든 걸 전 세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을 본격화한 지는 5년째. 다양한 아이디어의 로봇을 개발 중인데요. 무인 탐사이기 때문에 우주로 가가지고 사람이 조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요 위아래로 남는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얘를 위나 아래로 접게 되면 그만큼 공간 활용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탑재체 무게에 공간 활용성까지 고려한 아이디어죠. 로봇 실험을 위해 인공 월면토가 깔린 6m 크기의 로봇 주행 실험장까지 설치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구의 모래와 그리고 달의 모래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아주 입자가 곱다는 것인데요. 곱다는 게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일 뿐만 아니라 기기장치 내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어나 모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찰이 굉장히 심해져서 모터가 빨리 수명이 다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 환경을 저희가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레골리스 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월면토에서 로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 카메라 센서를 장착해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고 갈퀴 형태의 바퀴를 구환했습니다. 그러자 로버의 접지력과 주행 안전성이 한결 개선됐죠. 저희가 휠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흙에서 작은 로보가 뭐 바퀴 디자인을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아예 빠져버리거든요. 중행을 못하고 그냥 아예 빠져버리고 멈춰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작은 로보에 특화돼서 바퀴나 이런 기술들이 저희가 계속 이제 연구도 하고 뭐 기술력도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과학 임무를 설계하고 탑재체를 독자 개발해 우주 탐사의 첫 장을 우리 손으로 펼쳐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 착륙선을 발사해 달에 직접 내딛고 화성 착륙도 목표로 하고 있죠. 2032년 달 착륙선도 이미 이제 개발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달 착륙을 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임무 연구를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2045년 화성 착륙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 투입도 많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뭐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확장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을 밟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참이나 뒤처진 출발, 가야 할 길도 멀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증명한 기술력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더 먼 미래에 더 먼 우주를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인 도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가까이 있는 화성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화성을 넘어서 다른 또 먼 우주로 또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오리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어떤 경험들은 새로운 걸 했을 때 그때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안 가본 데를 가려고 노력하고 그 솔루션을 찾고 그걸 발견하는 일은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인류가 달을 벗어나서 화성도 가고 우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제반 기술을 모두 갖추는 거,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그냥 묻지 말고 달로 가는 기술, 우주로 가는 기술,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밤하늘 넘어 멀게만 느껴지던 우주가 이제야 가깝게 다가옵니다. 고요의 바다, 달에서 확인한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더 많은 미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에 가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